안녕하세요. 광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는 오십견인가, 회전근개 손상인가에 대한 어깨 통증 감별 진단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볼 주제는 어깨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어깨 하게 되면 먼저 많이 생각나는 것이 오십견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십견이라는 어떤 부분들은 50대의 남녀 어깨가 통증 때문에 많이 생겨난 용어이긴 한데요. 다른 말로 어깨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동결근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흔히 접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오십견 외에도 어깨에 주요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어깨 주변에 있는 회전근개가 있는데, 이런 회전근개가 찢어진다든지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를 통해서 어깨가 동일하게 통증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관한 대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통증을 구분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어깨의 건강을 좀 더 잘 관리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분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깨 통증을 함께 잡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어깨 동결근과 관한 부분과 회전근개 손상에 관한 부분들을 구분할 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십견이라는 어떤 부분들은 한번 어깨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만세 한번 해볼까요? 만세에서 귀까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결근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내렸을 때 한번 만세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한쪽은 올라가지만 어느 한쪽은 이렇게 어깨 관절에 가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못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도움을 받아서 쭉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십견이 아닌 겁니다.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에 염증이 생긴 거라서 관절 주변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든 타인이 하든 이 어깨 관절 부분이 잘 변화되지 않는 굳어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앞서 말씀드린 회전근개에 관한 부분들은 통증이 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본인의 팔로 나머지 관절에 관한 부분들을 끝까지 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린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회전근개 손상이 된다 그러면 팔을 드는 어떤 범위 내에서 특별히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우리는 통증 아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팔을 들었을 때, 그쵸, 여기에서 이 범위 사이에서, 그쵸,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만세에서 타인이나 본인의 손을 통해서 귀까지 갈 수 있는 범위인데, 이 범위에서는 통증이 또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왔을 때는 천천히 놓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지 않고 팔이 뚝 떨어진다든지 내릴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악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일 때 우리는 회전근개 손상이 분명하다라고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어깨 통증 감별 진단법 중 첫 번째 오십견은 팔을 올리거나 돌릴 때 어깨와 윗팔 전체에 통증을 느낍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더 높이 팔을 올릴 수 없습니다.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회전근개 손상 시 오십견과는 달리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 팔을 더 들려고 할 때 도움을 통해 통증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팔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 약물치료가 가능하지만 완전 파열이 되면 수술치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음 편으로는 어깨 강화를 위한 어깨 강화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